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잠시 보신 것은 세계적인 여류 피아니스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서혜경 씨가 며칠 전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3년 만에 귀국 독주회를 가진 실황 중에서 일부분이었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 18명 안에 선정된 서혜경 씨는 분출하는 용암 같은 연주가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음악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국 연주회를 기회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동안 피아노를 중단해야만 했던 역경을 딛고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강렬한 진념과 그 음악 세계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주회에 그 수많은 청중을 매료시켰다. 아주 성공리에 끝났다. 이런 평을 듣고 있던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그동안 바빠서 고국에 자주 손을 못 뺐는데 이번 기회에는 제가 일본을 방금 13도시 순회 공연 끝마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귀국 연주를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연주회를 한번 하고 나면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대단히 소모가 많겠죠? 피곤은 좀 풀렸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새벽같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네. 어머니한테 엄마 얻어맞은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잤어요. 예, 그러시군요. 이번 연주에서는 특히 앵콜 연주를 많이 했다고 그런데 몇 곡이나 했습니까? 네, 제가 어저께는 7곡을 했는가. 제가 그리고 유난히 저는 프로그램을 리사이트를 독주회를 할 적에 네. 옛날에 그 20세기 초반에 라흐마니노프나 뭐 허프만 그분들 같이 3분의 2로 봅니다. 프린트된 프로그램은. 그래서 3분의 1은 그 안 적혀진 레파토와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관중들 애호가들을 위한 소품들을 제가 여러 곡 항상 준비하고 있고 어저께는 제가 한 6곡이나 7곡 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반응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그때 또 곡 고르고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이렇게 쓰여진 프로그램보다도 네.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앵콜곡 중에서 한 곡 우선 감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해 주시겠습니까?
이 독주회 앞두고 이 앵콜곡은 따로이 준비를 합니까? 음악회를 앞두고 그 여태까지 주어진 소품 이곡저곡들이 또 그날 무대에 따라서 저는 그 안 프런트에 안 적혀진 3분의 1 앙콜곡들로 제가 선을 보이는데요. 그중에 항상 첫 번째는 제가 엘리자를 위하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곡을 하고 싶은 이유는 다 어디 가나 골목길마다 그 곡으로 시작되는 게 피아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는 데마다 가정주부 어머니들, 이 피아노라는 거는 프로만 치는 피아노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나 뭐 서양, 유럽은 그래도 아직 그렇지만은 미국에는 그 한참 붐이 일어났던 그 피아노의 그 애호성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게 도리어 이 동양 우리나라에서 특히 아주 좋은 문화에 무슨 어디에 누구든지 이 피아노 정서교육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고요. 저는 그 옛날에 허프만이나 이런 분들 같이 그 애호가들을 위해서 엘리자를 위하여를 시작하고, 이게 옛날에 제가 공부할 적에는 저희 선생님이 못 치게 했던 곡이에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앙콜 하면은 프로가 아니다 해가지고 앙콜곡으로 이런 곡을 치면은 네. 프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피하겠군요. 딴 사람들은 잘 앙콜곡으로 이걸 안 하겠군요. 네. 대가들은. 네, 그렇죠.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근데 저는 저가 프로다, 저가 뭐 예술가다, 이런 우월감을 떠나서 관중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저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피나는 노력으로 닦아내준 이 예술을 관중들에게 선사하는 기분에서 이 엘리자를 위하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귀국 독주회를 통해서 그 음악에 변화가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네. 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이 동양의 문화, 동양의 부모의 효도, 또 이 동양 부모님이 원하시는 결혼, 그것도 또 한국 사람과의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전 생각 안 해봤던 그런 관습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제가 음악에 굉장한 갈등이 왔어요. 그게 음악은 따로, 인생은 따로. 저는 굉장히 그게 순수하기 때문에 못하는 예술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변모에 감으로써 제 음악이 변화해 가는데요. 올해는 제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 동양인 서혜경으로서 다시 제 정체 아이덴티티를 찾으면서 제 음악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중들을 무서워했어요, 사실. 그리고 아시케나지나 저런 폴리니 같은 분들 보면 관객을 아직도 50, 60 되셔도 어려워하시고, 그거는 동양 서양인을 떠나서 이 예술가들은 어렸을 적부터 클 적에 천재, 누구보다도 잘난 맛에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거기에 형성이 돼가요, 인간성이.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체격도 컸고 11살에 제가 이 체격이 다 컸으니까 또 건강했고 남달리, 또 남달리 우등생 자리를 지켜야 했고 욕심이 많은 애였기 때문에 또 부모님한테 유난히 오남매 중에서도 사랑받는 걸 즐겼었고, 근데 이 천재 소리 거기에 또 뭐 국제 최연소자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이런 식으로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보통 평범하게 산 나이에 비해서 저는 긴장된 삶으로서 무작정 공부. 그리고 저는 공부만 잘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평범한 사람이 그러면은 그리고 유난히 질투도 많았고 시기도 많았고 헐뜯는 핍박도 많았고 친구들을 사랑해서 얘기하면 그게 말을 이상하게 틀려서 뭐 이상하게 나가고, 제가 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도 많다 보면 이상한 유명세가 따르고, 저는 사랑을 받기를 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각광을 받고를 떠나서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그 무대에서는 드디어 완전히 안방에서의 옆에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예술로서 드디어 제가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진짜 근육에 파열해서 갈등했고 심리적으로 제가 고통했고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들의 또 따르는 질투와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감사만 하게 돼 있고 제가 감사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형제들을 사랑 안 한다는 뜻이 아니지만은 인간으로서 이 따르는 이 자연적인 질투와 시기와 유명세와 이런 핍박에서 제가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했는데 그 사랑을 받는 것을 제가 결국은 이 피아노로서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무대 위에서 너무너무 기쁘게 드디어 섰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굉장히 변모해진 것 같아요. 그 무서웠었고 그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시케나지는 그 세계 방방곡곡 그렇게 각광을 받고 그렇게 세계의 1인자로서 그렇게 돈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암만 세계인이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비행기 타면은 악보를 외우고 도착하자마자 바에 가서 그 주어지는 피아노 감사히 연습해가지고 또 무대에 나가고 이 무대에 나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그 연주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동양적이고 그리고 네. 안방에서 그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들과 담소하면서 연주하는 네. 그런 기분으로 연주했다 이겁니까? 네. 과거엔 그래 보지 못했는데. 네.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런 그 기분을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그 곡을 들었으면 싶은데요. 네. 네. 여러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시간 관계상 그 곡을 전부 다 듣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자꾸 끊곤 합니다. 그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야겠지만은 열심히 연주한 그 서혜경 양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곡은 뭐 8살 때부터 계속 쳐온 곡이라면서요? 네, 특히 이 여기의 사막장은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들으면은 허니할 그런 곡들입니다. 근데 우리 서혜경 씨가 오늘의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어떤 그 조건이 있었겠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우선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으로 우리나라 어머니들 굉장히 그러시잖아요. 수영도 시켜보셨고 제가 3살 적에 고전무용도 했고요. 그래서 무대 경험 벌써 3살 적도 있었고요. 또 뭐 미스 코리아 내보내신다고 날씬하게 뭐 발레도 시켜보셨고 피겨 스케이팅도 해봤고 다 뭐 수영도 골고루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절대음감이 있다고 우리 어머님이 성악도 하시고요. 오르간도 치셨거든요. 전혀 근데 그 어머님의 꿈도 또 들어있는 것도 같고요. 근데 저가 오늘날 이만큼 되리라고는 모르셨겠죠. 시작하실 적에 아버님은 굉장히 반대하셨었어요. 여자가 팔자 세다고. 근데 우선 좋은 환경이 이렇게 주어져야 하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욕심, 야망, 그리고 건강,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저는 13도시를 매일같이 다른 도시하고 또 연주하고 또 돌고 또 연주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난히 건강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강해야 하고요. 그런 요망과 욕심과 야망에서 오겠죠. 그리고 또 좋은 스승이 제때 주어져야 하고 좋은 자질이 발견해져야 되고 굉장한 노력은 끊임없이 따라야 하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타고난 체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이 결국은, 있어야 네. 결국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건강하고 배려가 있어야 하고 선생님도 좋아야 하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타고난 체질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열심히 아무리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르쳐줘도 어디 되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예.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요새 느끼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음악에 대한 사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클래시컬 음악, 피아노를 친다고 제기를 앞서 굉장히 이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았습니까? 나디아 라이젠버그, 일본 제가 13살 적에 다나카 기요코, 혼쇼 레이코 그분들한테 다나카 기요코는 굉장히 유명한 쇼판 콩쿠르, 국제 콩쿠르를 하시고 활약하시다가 병에 걸리셨어요. 피아노를 너무 치셔갖고 그래갖고 대학교 교수신데 도호다이가쿠에서 다른 학생들은 다 대학생들만 봤는데 저만 중학생인데 저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얘는 세계적으로 크게 되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또 뉴욕에 가게 됐죠. 그때 나디아 라이젠버그 정명훈 씨 선생님이셨던 그분한테는 이 예술적으로 크는 이렇게 곡을 여러 가지 배우고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적으로 암만 또 사랑을 해도 이렇게 각광을 캐리어가 만들어지면서 또 사랑을 해야 이게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사샤 골드니츠키라는 분한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제일 잘 칠 수 있다는 그런 야망과 야심과 그 또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함, 예술의 완벽함 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 선생님마다 지도하는 방법이 틀리군요. 네, 물론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의 개성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음악이 변모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19살 적에 부존이 국제 콩쿠르를 하게 대전될 적에는요. 제가 세계의 판에 제일 잘 친다는 쇼팽에서 프렐류드가 제일 빨리 치다는 마르타 알게리치. 그분 판을 듣고 그분보다 더 빠르게 연습을 했고요. 또 세계에서 제일 소리가 크다는 호로위츠 판을 틀고 또 그분 연주회를 보고 들으면서 그분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제가 3년 연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세계 나폴레옹 같은 야망으로서 제가 한참 뛰어봤었죠. 빠르게라는 건 손놀림이 빠르고 이제 음악을 잘 외고 그러면은 그 일종의 테크닉이겠죠. 네, 테크닉. 네.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세계 건반을 두들겨야 되는 도리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가령 예를 든다면은 같은 힘으로도 큰 네.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네. 똑같은 피아노를 가지고 네. 소리를 작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암만 체격이 좋고 이런 역도 선수 같은 분이 피아노 앞에 앉아도 저만큼 소리가 안 나와요. 크게 안 나옵니까? 네. 암만 체격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오케스트라 소리를 내겠다고 그래서 요전에 모스크바 필하모닉 그분들도 뭐 동양의 호로위츠라고 그러시는 칭찬까지 제가 뭐 그 말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칭찬을 듣는 이유는 제 소리 내는 그 음색이 굉장히 그 연구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그 오케스트라 소리를 상상하고 그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은 없지만은 누구 뺨을 때릴 적에 가장 아프게 때리는 방법은 제 생각에 그래요. 네. 힘을 탁 빼고 네. 갑자기 팍 때려야 릴렉스된 상태에서 네. 그것도 이게 손이 제대로 팍 뭐 돼야 이게 그리고 저 그 벽돌 깨시는 분들도 그게 깨지는 거지 암만 힘을 주고 그 벽돌 깬다고 뺨을 때린다고 이게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 그런 거를 생각해 봤고 그 집중력 그러니까 소리도 이 건반 악기이기 때문에요. 현악기는 비브라토나 이런 거 할 적에 칠수록 소리가 커지지만은 그 비브라토죠. 근데 이 건반 악기는 한번 땅 때리면 암만 해도 안 나오는 게 그때뿐이거든요. 이 건반 악기에서 저는 현과 오케스트라와 그 제가 베를린 필하모닉 걸 때 연주했던 그런 오케스트라 소리를 저 혼자 내겠다고. 그 호로위츠가 그거를 참 그래서 저는 어저께 지난주에 연주를 들으신 분이 어저께 전화 와서 그러시기를 그렇게 어쩜 그렇게 피아니시모를 잘하느냐고 그렇게 호로위츠가 그거를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결국 이미테이트 이렇게 따기를 하지만은 아까도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개성을 다 흡수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판을 다 흡수해서 결국은 저의 개성을 살리고 지난주에 연주는 제가 이 세상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센 소리 누구보다 아름다운 음악을 떠난 나의 음악 나의 이 형성된 음악을 이 팬들에게 들려준 그런 연주라 변신된 서혜경이 아닐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죠. 또 변할지도 모르고. 네. 유학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유학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입니까? 견디기 어려운 생활입니까? 굉장히 외롭고요. 네. 어떤 것이 제일 견디기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굉장히 큰 꿈으로 진짜 보내시죠. 네. 근데 그게 꿈이 거기 가면은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가 큰 바다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말도 안 통하고 제가 일본 13살 적에 갔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연소자로서 박정희 대통령 때 올림민족상을 대학생이 타는 상을 연거푸 2번이나 탔기 때문에 뽑혀진 인생으로 갔지만은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제가 상사병에 뭐라 그러나 홈식을 뭐라 그래요? 향수병에 걸려갖고 제가 1년 동안을 앓았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만 1등, 공부만 우등해서 사랑을 받아야 하나. 나를 딸로서 왜 사랑 안 해주실까. 그리고 왜 이렇게 결국 저는 콩쿠르 1등하고 유난히 최연소자로서 올림민족상을 2번이나 탐으로써 저는 어머님과 드디어 사랑해 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뽑혀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 나가기도 힘들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허가하셔서 1년 동안 유학을 허가해 주셔서 그 진짜 대학 교수님이 저만 유난히 중학생만 그리고 뽑혀진 삶이 결국은 저 혼자 떨어졌어야 했고 저 혼자 갑자기 밥을 하고 뭐 이런 거 빨래 같은 거 했어야 하고 결국은 제가 알아 누웠어요. 1년 동안. 일본서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여기서 국제 콩쿠르 1등 해라. 당연하게. 제가 일부러 그 콩쿠르에 향수병에 걸렸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연습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떨어져도 저를 사랑해 주실까.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적에 참 좋았어요. 근데 다시 세계적으로 되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라. 너 세계적으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되고 싶냐? 아니면 엄마랑 살고 싶냐? 두 가지 다 원한다고. 어떤 게 더 원하느냐? 세계적으로 되고 싶다. 그래서 옳은 게 또 유학길입니다. 이게
참 근데 겉으로 13살, 14살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응석바지로 여길 수 있지만은 네. 미국에 간 다음부터는 이제 사춘기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때도 역시 너무너무 마찬가지로 외롭고 향수입니까? 물론이죠. 외로움과 고독감. 네. 네. 저는 그 향수병이 한 30년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암만 한국에 있었어도 우리나라 학생들도 물론 저 대학교 들어갈 입시 공부들 굉장하지만은 그런 식으로는 일생을 살아왔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최연소자 계속 콩쿠르 1등을 유지하느라고 천재소리 유지하느라고 그래서 그 사춘기 때문에 이럴 적에도 결국은 세계 정상 그 삶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막연한 고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뭘로 이깁니까? 연습으로 이겨냈죠. 연습으로. 네.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무조건 8시간씩 피아노를 쳤고요. 유학 중에 첫 말하자면은 콩쿠르에서 입상한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15살 적에 텍사스 가가지고 영 아티스트 콩쿠르에서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연소자 천재소리 들어봤자 미국 무대에서 서보자. 네. 근데 본선에도 올라갔고 본선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네. 3등부터 쫙 부르거든요. 네. 근데 1등 순서에 가서 제 이름이 스이혜경, 뭐 혜경수를 부르는데 그 이름을 제 발음을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제 이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망하고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등수에도 못 들었구나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 허이키응수 해가지고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언제 알았어요 그것을? 몇 번 반복해 불렀겠군요. 사회 보는 사람이. 아니요, 발표하는 사람이. 한 번 한 딱 번 불렀죠. 불렀어요? 네, 그래서 다 입상자들이 올라가는데 1등을 기다리는데 그게 안 나와요? 저는 네. 그래서 한참 알고 보니까 그게 저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서 이게 내 이름이었구나, 1등을 했구나 하고 느꼈죠. 그게 제일 처음에 국제적인 그 콩쿠르에서 입상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19살 적에는 제가 이제 이태리 부조니 콩쿨 그때도 역시 최연소자가 되겠죠. 갔더니 그때 뭐 세계적 교수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이태리의 그 유명 뭐 30살 뭐 20개 국제 콩쿨은 20대 후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암만 내가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알아주는 서혜경이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으로 컸지만은 한번 진짜 세계적으로 글쎄 어떨까 하고 나가본 콩쿠르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트렁크 하나 들고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20살 안으로 세계적으로 네가 뭐 인정을 안 받으면은 들어와서 시집가라고. 근데 왜 그런지 그때 그 소리는 듣기 싫더라고요. 뭔가 한번 해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유학길에 올랐으면은 뭔가 한번 또 해봐야 성취감 있어야겠고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만 단둘이 비밀로 해서 제가 갔는데 가는 길에 제가 이탈리아는 못하니까 바로 앞차 기차를 바꿔 타는데 앞에 있는 이태리 사람이 열심히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차를 타고 가자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를 사기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기차가 안 온대요. 틀림없이 바로 앞에 서는데. 근데 볼자노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혼자 갔어요? 혼자 갔죠. 하하.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학교, 아파트, 슈퍼마켓만 다니고 8시간만 막연히 연습했죠. 네. 그리고 그 세계 정상에서 레파토리만 들고 열심히 공부했죠. 뭐 이태리라는 데도 모르고 제가 가방 하나 들고 갔거든요. 근데 앞에 이 이탈리안 사람이 자기 차를 타라고 기차가 안 온다고. 근데 그 차를 탔을 경우에는 제가 오늘 나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때 이탈리아는 굉장히 사기가 많은 나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앞에 차를 그래도 제가 제 고집에 말을 안 듣고 탔어요. 근데 그게 볼자노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에 그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 맹연습을 해가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듯이 이제 시작되는데 저는 한 달 동안에 10kg가 빠졌어요. 몸무게가. 네. 먹지도 못하고 마시는 거는 홍차였는데 홍차를 마시는 대로 토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이태리는 굉장히 안 돼요. 국제 전화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 엄마랑 하고만
연결을 국제통하면서 아버님은 모르시고 제가 거기 가 있는지 왜냐하면 실망시켜드릴까 봐 제가 그럼으로써 저는 1차에도 들기 감지덕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 어디 뭐 이태리는 자기 팬들 여러 명 데리고 오고 일본은 국력이 세니까 벌써 다 심사위원님이 다 친숙하게 돼 있고 저 혼자서 막연히 서혜경이 근데 어떻게 1차에 올라가고 또 끝나자마자 저는 거기서 유명했어요. 제일 연습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래갖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차, 3차. 근데 제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잘 치다가 소문이 쫙 났어요. 그때 이 이태리 교수를 이태리에서 밀라고 저를 필라고 얘 본선을 갑자기 한 번 하기로 돼 있는 본선을 2번을 하겠다고 갑자기 그날 본선이래요. 그래서 콘체르토를 갑자기 저를 떨어뜨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했는데 그때도 또 잘 치니까 또 붙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때 최고상을 누리게 됐는데 그때 최연소자로서 19살로서 역시 그 국력적으로 셌던 그 일본 사람과 독일 사람과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제가 혼자서 1등 되기로 돼 있던 상도 이탈리안 그 심사위원이 저한테 기뜸해 주셨는데도 결국은 최고상 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 어떤 게 좋은 상입니까? 최고상이 제일 좋은 겁니까? 네, 그렇죠. 네. 난 또 1등 뭐 그러길래 1등 있고 네. 또 최고상이 부전이 상이라고. 네. 그 말하자면 그랑프리 같은 거. 네, 네, 부전이 대상. 네. 그리고 대상. 그 다음에 1, 2, 3등이 있고. 네네. 근데 그거를 막연히 저 부존이 상이라고 심사위원이 저한테 와서 기뜸을 해줬는데도 그거를 막판에 가서 최고상 해가지고 그 올라갔다 막판에 3명을 다 같이 줘버렸어요. 다 똑같이. 네. 예. 그 중에서 부존이 상이라는 건 안 주고. 네. 그래서 최고상이 된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네. 거기에서 오는 실망, 이 국력의 약함. 그리고 막연히 그렇게 했던 하여간 실력은 인정받은 거고 제가 그때 철부지처럼 몰랐던 게 거기서 세계 커리어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한 달 동안 10kg가 줄었으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매니저님이 음악회들이 들어오는 거를 저는 떠나버렸어요. 그냥 귀국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상을 받고 그렇게 각광을 받으면 네. 거기에 좀 남아 있어야 네. 이제 뭐 레코드를 주입을 한다던가 뭐 매니저가 생긴다던가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걸 모르고 거기서 들어오는 건데도 저는 거기서 이 다음에 합시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게 또 어쩌면은 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럴지도 모르겠죠. 예. 네. 예. 그러면은 그 후에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 후에는 나서도? 제가 뉴욕으로 돌아와서요. 뭐 나폴레옹 같이 이 세상에는 이제 뭐 불가능이 하나 없다. 그 새벽 5시까지 방음 장치가 제 이 연습 얘기도 이따 좀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뭐 나폴레옹이 되겠다고 제가 새벽 5시까지 하고 그 다음 날 10시에 일어나서 또 하고 뭐 이러다가 동네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네. 아파트마다 제가 편지를 돌렸고요. 미안하다고 이게 제발 콩쿨 준비하니까 봐달라고. 근데도 미국 사람들 안 되면 안 돼요. 5시까지만 쳐달래요. 저녁 5시? 네. 그리고 또 고급 주택 이런 데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습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제가 연습을 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이 얼마나 일본에 다닥다닥 친데도 네. 그런 데서 제가 살았는데 빨가벗고 우통벗은 채로 찾아왔어요. 연습을 그만해달라고. 아이고 서혜경 양이 그 아리따운 여자인 줄 알았겠죠, 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래갖고 또 너무 놀래갖고요. 그리고 엄마 보고 싶은 향수병에 그 방음장치 그렇게 그 후로는 방음장치 한 그 피아노 밑에서 잠잔 적도 있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부전이 콩쿨 끝나고는 근육 파열이 됨으로써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미련하게 연습을 했죠. 뭐 하루에 몇 시간이나 늘리겠다. 평균 했습니까, 그러면? 뭐
새벽 5시까지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고 뭐 밤새워서 새벽 네, 눈 5시까지. 뜨는 시간은 뭐 화장실 가지 않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했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 있을 적에도 어머님이 피아노 치는데 누가 옆에서 먹여만 줄 수 있었으면 계속했을 거야.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컸어요. 네. 그리고 깜깜한 데서 어머님이 이렇게 시키셨고요. 그리고 뭐 엄마가 먹여줄 수 있는 시간 이외에는 제가 피아노를 쳤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그 근육 파열을 앓음으로써 드디어 공부도 많이 하게 근육이 되고요. 파열됐습니까? 네. 어디 그때 근육이요? 여기 팔 근육이. 네, 심줄이 터지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이 뼈에다 주사도 맞았고요. 그리고 굉장한 그렇게 피아노만 이 세상 다였던지 알았던 저와 부모님에게 몇 살 때 근육이 파열됐습니까? 그 부전이 콩쿨 직후로요. 최고상 직후로. 그 파열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더 이상 딱딱해서 피아노를 못 쳤어요. 손이. 네. 팬 클라이번도 지금 그러시죠? 아, 그래요? 20년간 피아노 못 치시죠? 그리고 리언 플라이셔도 요전에 오신 뭐 게리 그래프만도 왼손만 치시죠? 오른쪽이 파열돼서 일생 불구자가 되셨죠? 그러고 그 타나가 기었고 그분도 역시 그 병으로 지금 피아노 못 치시죠. 이 피아니스트가 그러니까 결국 동양, 서양, 여자, 남자를 떠나서 일생 친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 근육이 파열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피아노를 못 치는 걸로 알았겠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못 칠 것이다. 미국 의사 가는 데마다 그냥 쉬면은 낫는 병. 근데 얼마나 쉬라고 그래요? 그냥 막연히 쉬면은 낫는 병. 그러니까 몇 년을 쉬어야 한다, 몇 달을 쉬어야 한다는 얘기도 없고. 네, 그냥 막연히 쉬라고. 근데 그때 그 후로 여기저기서 이제 연주가 들어오고 세계적으로 이제 발돋움 막 할 적 아닙니까? 국제 최고상 받았으면. 또 한 산 넘은 것 뿐이지. 그리고 올라갈수록 산이 더 커지고요. 그거를 극복함으로써 이제 우리 어머님이 선수 미국에 오셔서 지압을 선수 배우셔가지고 저를 치료를 해주시면서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으로나 이게 일체가 돼야 돼요. 결국 피아노만 이제 막연히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도 얼마나 정신적 고통, 근데 예술이기 때문에 제가 그 3년 동안을 잘 이용했어요. 드디어 공부도 많이 해서 대학원.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피아노 한 번도 못 쳤습니까? 네. 전혀 건반에 손도 못 얹었습니까? 네. 조그맣게도 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네. 10분도 못 쳤어요. 10분도. 네. 그러던 저를 정신적으로나 이 심리적으로서 어머니가 지압해 주시면서 10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기를 해서 된 콩쿠르이 뮌헨 콩쿠르예요. 포기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저는 속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그랬어요. 그만 치고 너무너무 지겨워서. 근데 막상 이게 그렇게 되고 보니까는 다시 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기했던 게 제가 그리고 그 부전이 콩쿠르도 3달 만에 준비했거든요. 그럼 이 국제 콩쿠르 3달 만에 준비해서 그렇게 19살에 최고상을 탄다는 것은 틀림없이 재주는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재주에 대한 책임감이 싫었어요. 그 책임감은 뭐냐? 한 번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1등 유지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서울대학을 뭐 인류로서 수석으로 나왔다고. 안 그렇습니까? 김 선생님도 우리나라 최고의 이 MC시라도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더 힘든 그게 되지 않을까요? 뭐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요. 또 하나는 우리 서혜경 씨처럼 그렇게 12시간씩 말이죠. 밤을 새워가면서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까지도 연습해 본 적도 없고요. 그 세계적인 정상에 있는 이런 그 피아니스트하고 앉아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 참 제가 점점 위축이 되고 있는 판에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한국에서 제일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그러니 아니요, 저는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안 했고 세계에서 제일이 돼보자고 노력을 해봤죠. 저도 그럼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언제였어요? 23살에 제가 뮌헨 콩쿠르 나갈 적에는 그때는 알았죠. 이거는 내 음악이 확실히 관중들을 사로잡는 음악이고 그때는 테크닉이나 이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크게를 떠나서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나의 음악이 진짜 이 독일,
독일에서 시작된 클래시컬 음악이니까 독일에서 사랑을 만나 해보자. 그래서 독일 콩쿠르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후부터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했겠죠. 못 했겠죠. 연습을 하긴 했지만은 또 그렇게 근육이 파열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적당히 했죠.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그렇게 12시간이나 뭐 이렇게는 안 했죠. 근데 그렇게 각광받던 그렇게 하던 그 콩쿠르에서 1차, 2차, 3차 올라가면서 저는 1등을 하자를 떠나서 내 연주가 인정받나 보자. 근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장미꽃을 던지고 저 팬들이 늘기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개성이 유난하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더니 그런 사람들은 개성이 특이하면 1등을 또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평균 점수로 해서 나오는 게 1등이 되기 때문에 개성이 특이하게 되면 또 2등이나 3등이 돼요. 근데 하여간 그때 제가 음악회가 여기저기서 들어왔고 서양 무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25살 때 링컨 센터상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 대단한 영예의 상이라며요, 그 상이? 네, 그게 윌리엄 패책이라는 굉장히 음악 애호가로서 네. 이 링컨 센터와 줄리아드 학교에서 이제 콩쿠르를 떠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아티스트를 제가 여성으로서는 최초이며 최후로 받았어요. 동양인으로서는 남자들만 혼자가. 받았습니까 그동안? 네. 어떤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로는? 요요마도 받으셨고요. 그 후에는 지금 서양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제키 파커 뭐 이런 사람들이 받았는데요. 그 여성으로서 최초이며 최후로 최후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앞으로도 누가 아직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죠.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받은 사람이 없단 네. 말이죠. 그 뜻은 이 우리나라는 물론 그렇겠지만은 서양도 아직 여자 그러면은 직장에 대해서 그런 관념이 이 피아노를 일생 친다는 관념이 너무나 당연하게 안 돼 있어요. 여자로서 저만큼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제가 올해 자꾸 변신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 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그게 당연히 밀고 나가야 할 이 세계적 탤런트가 그게 과연 그만둬야 하느냐 아니면은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느냐 이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저에게는 갈등이 왔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여성으로서 최초로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뭐 요요마나 이런 분들이 받으신 건 당연한 거지만은 굉장한 또 뜻이 깊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 또 동양인으로서도 최초였고요. 지난 올림픽 경축 공연 때 그 모스코바 필과의 그 협연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때 필름을 잠시 같이 한번 보죠. 네. 네. 여러분 청해 주시죠.
이 미국에서 언젠가 가장 훌륭한 그 정상의 뭐 3명의 피아니스트 가운데 뽑힌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에서 누가 그런 걸 뽑았습니까? 네, 그거는 작년에 지난 카네기 홀에서 예. 스타인웨이가 주최하는 세계 정상급 피아니스트 22명에 제가 동양인으로 혼자 들어갔고요. 제가 거기서 직접 사회도 봤어요. 아, 그랬어요? 네, 4시간 동안의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연주했고 그 중에서 또 3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 22명 가운데? 네, 그래서 알렉시스 와이젠버그, 셔라 찰카스키, 알렉시스 와이젠버그는 굉장히 카라인이 사랑하시는 한 50대 되셨죠. 셔라 찰카스키 한 70 되셨고요. 저가 최연소자면서 또 최연소자면서 동양인으로서 3명 중에 뽑혀서 세계적 텔레비전으로 나갔어요. 올해. 네. 이게 서혜경 씨가 이렇게 있기까지 물론 서혜경 씨 자신의 고행이라든가 그 타고난 자질을 연마하기 위한 수많은 역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긴 의지력 뭐 타고났겠죠. 그러나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훌륭한 결단 네. 뭐 이런 것이 서혜경 씨 어렸을 때 없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있을 수가 없죠. 네. 항상 그 어머님과 같이 사랑받으면서 아버님 곁에서 또 옹석 부리면서 이러고 살고 싶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오늘 그러면 잠시라도 어머님을 이 자리에 모실 테니까 옆에 좀 앉아보실래요? 네. 여러분 그 어머니 되시는 이소윤 씨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훌륭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별 말씀을요. 근데 어머님 피아노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엘리자를 위하여 잘 치세요. 그 말씀을 아이 가르칠 적에 네. 아버지한테서 많이 공격받았던 말씀이에요. 왜요? 근데 아이를 가르치니까 네. 이제 엄마 보고 좀 쳐보라 그래. 엄마가 너무 침치나. 이제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어머니보다도 따님이 훨씬 더 잘 치는데도 자꾸 잔소리하고 가르치니까. 네. 그 피아노를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할 때 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가가 될 줄로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까? 아니죠. 네. 이렇게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네. 또 생각을 다시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한마디로 어느 정도나 어렵습니까? 뒷바라지 하시고.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죠. 네. 어떻게 뭐.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서. 네, 그런데. 어머님의 기대에 충족지 못할 정도로 연습을 게을리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자질은 있는 것 같은데 꾀를 부린다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네, 물론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달랬습니까? 아니면 혼을 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될 수 있는 한 함께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네. 뭐 별로 그렇게 안에서 깨부린다든지 뭐 그런 시간이 별로 적었죠. 네. 따님을 대할 때마다 요즘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정말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우연한 기회에 혜경이가 쳤던 곡을 들을 때면 네. 그래서 저 자신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아련하고 가엽고 지금도 이렇게 주책이 자꾸 눈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 어린아이에 네. 외국에 보내고 아버지 몰래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네. 그렇게 눈물이 많아요, 제가. 그러시겠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동양의 여성으로 서양 그 무대에 가서 서양 사람으로부터 그 환호와 갈채를 받고 정말 그럴 때는 너무너무 대한민국의 딸로 자랑스럽고 네, 대견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너무 고독한 길이니까 혼자 외로워하고 고독해 할 때는 어떻게 달래줄 길이 없고 정말 이런 어려운 길을 왜 내가 시켜가지고 장 본인이 범죄가 저니까 그 죄책감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죠. 예. 그 서혜경 양은 지금 어머니하고 옆에 앉았는데 어머님이 텔레비전에 나오신 적이 없으시다고 아주 정말 참 뒷바라지만 하시지 전혀 이런 데 나오시지 않겠다고 그러시는 분을 저희들이 억지로 모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어머니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머니는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고 네. 항상 그 서혜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딸을 가게 하고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는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새 와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전에는 어머니랑 원망도 많이 했고 미국 가서는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길을 왜 이렇게 나를 빠뜨려 놨을까? 이 힘든 길을 진짜 트렁크 하나 들고 진짜 연주가 많을 적에는 뭐 100회 뭐 300 뭐 그때는 뭐 이틀이 바쁘다고 연주할 적에는 또 너무 미워요. 이렇게 진짜 그 환호를 위해서 아시케나치 같은 분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시지만은 도착하면 바에 가서 그 조그만 피아노에서 연주, 좋은 피아노, 나쁜 피아노 없어요. 피아노면 감사해 알고 연주하고 뭐 그런 삶을 빠뜨려 놓은 이 엄마.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새벽 5시에 저를 깨워서 같이 저 앞에서 줄넘기를 하시고 그럼 저보다 300번을 뛰세요. 저는 한 번도 뛰기 싫은데 건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침을 저 입에다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피아노 앞에 앉아라. 피아노 1시간 앉으면 학교 안 보내시니까요. 그래서 피아노 1시간 치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그러면은 또 딱딱 오전 수업만 하고 와서 또 피아노 치고 그 칼렌더에다 적으시고 몇 시간 했다고 너무나 야속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그 피아노를 시켜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오로지 딸을 세계적인 음악인으로 키우겠다는 그 일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리 건 혜경이라도 없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까? 네, 저가 음악을 좋아하고 네. 네, 그런 음악 계통을 좋아했지만은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은 네. 그렇게까지 그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어야 합니까? 근데 그 길이 네. 한 번 들어가면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어쩔 수 그러고 없이 그렇게 어쩔 수 됩니까? 없이. 그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 네. 그저 건강하고 또 정서적으로 교육시키면서 남보다 더 노력해서 성실하게 좀 훌륭하게 키워보겠다는 그 이념에서 시작했지만은 그런데 시키다 보면은 네. 이제 콩쿨 같은 데 입상하게 되고 또 그런 거를 도전하기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를 좀 더 잘해보게. 그 최연소자 뭐 천재 소리 듣기 시작하면 발목이 묶이는 거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잘한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딸려 들어간 거죠. 그 어린 그 자녀를 열심히 피아노나 무슨 바이올린이나 이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한마디로 글쎄 말씀하기 어려운데 좀 가엾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어떤 그렇지만은 분이 또 이런 분이 않아요. 계세요. 네. 아들이 그 네. 지휘자 공부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누구라고 그러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절대로 반대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 대통령이라든가 각 나라의 원수라든가 이런 지도자는 200명 가까이 있지만 네.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지휘자는 한두 사람에 불과하더라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 50억이 가까운 인구 중에서 한두 명이 되기가 쉬우냐. 네. 그래서 자신은 그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 길 가는 것이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여기 있지만 저는 이제 본인이 좌절하고 너무너무 올라갈수록에 너무 고독하고 힘든 길이라고 어머니한테 투정할 때면은 저는 이제 마음은 같이 동감하지만은 본인한테는 항상 그러죠. 그 대신에 네가 받는 그 대가는 얼마나 엄청나냐. 평범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보람된 일을 네가 하지 않느냐. 사람이 한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좀 보람 있고 정말 선의의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코리아 딸을 정말 태극기 걸어놓고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정말 긍지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만치
얼마나 태어진 그 선택받은 사람이냐.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위안을 주죠. 본인은. 하여간 네. 저희들은 그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네. 얘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그 갈등과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모녀지간에 제가 알만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이 피아노라는 그 악기에 매달리고 그 피아노를 통해서 음악을 표현하고 그 길을 통해서 정상에 서기 위해 나날이 정말 참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형설의 공이 결코 지금에서 끝나지 않길 바라고 더 훌륭한 그 연주의 대가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피아니스트였다 하는 그런 그 칭송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머님은 그동안에 참 한석봉의 어머니다 이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따님을 뒷바라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단히 보람이 있는 날이 계속되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서혜경 씨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로지 피아노 하나만을 위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조금 앉아 계세요.